미국의 독립전쟁을 과도하게 지원한 루이 16세는 국가의 채무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파산 지경에 이른다. 20억 리브르의 자금을 전쟁에 쓴 프랑스는 통화량이 25억 리브르인데 비해 부채가 50억 리브르에 달한다. 왕실의 수입은 5억 300만 리브르인데 반해 지출이 6억 3천만 리브르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 3억 2천만 리브르로 치솟는다. 루이 16세를 폐위시킨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제1공화정을 세운다. 공회를 장악한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로 반혁명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1794년 로베스피에르와 지지자들이 처형되자 정치 지형은 온건한 방향으로 바뀐다. 총재정부는 5명의 총재가 공동으로 집행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500 이내와 원로원으로 나눈다. 총재정부 시기 동안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패와 내분이 만연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스위스 청교도 은행 가문들의 재정 지원으로 1799년 11월 9일 브리메르 18일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전복시킨다. 스위스 청교도 은행 가문들은 오트방크라는 초국가적 금융 엘리트 그룹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마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혁명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자 나폴레옹을 도와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다. 나폴레옹은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들에게 프랑스 은행에 대한 독점권을 안겨준다. 프랑스 은행은 1800년 1월 18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주도로 설립된 프랑스의 중앙은행이다. 프랑스는 존 로가 주도한 왕립은행의 실패로 거의 반세기 동안 중앙은행을 설립할 생각 자체를 접은 바 있다. 존 로는 국가가 모든 금융을 책임지는 독점적 중앙 은행과 국가회사의 설립을 주장한 인물이다.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압박하여 루이지애나를 빼앗지만 아이티의 반란으로 골머리를 앓자 1803년 미국에 1125만 달러의 헐값으로 팔아치운다. 제1제정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하나 트라팔가의 전에서 영국에 패배하며 제동이 걸린다. 대불동맹의 주도국인 영국에 대한 전략을 경제적 봉쇄로 선회한 프랑스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발표한다.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와 유대계 은행가는 나폴레옹의 독재 스타일이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자 부르봉 왕조의 후예들과 접촉하며 왕정 복구에 나선다. 극심한 생필품 부족으로 고조된 대륙 내 반프랑스 감정 속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러시아는 프랑스의 봉쇄령을 따르지 않는다. 러시아 원정에 이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쫓겨난다. 나폴레옹은 1815년 100일 천하 동안 잠시 복위하지만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몰락한다. 부르봉 왕정의 루이 18세는 11월 20일 제2차 파리 조약에 따라 7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과 15만 명의 대불동맹 연합군의 3년 체류 비용을 떠안는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7억 프랑을 46과 3분의 200만 프랑씩 나누어 총 15개의 채권으로 분할 발행한다. 왕정 복구에 성공한 프랑스 은행의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는 3억 8,500만 프랑의 채권 인수를 맡는다. 나머지 3억 1,500만 프랑은 영국의 베어링가가 파리의 자크 라피트와 합작을 통해 참여한다. 프랑스 은행의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미라보, 말레, 로스차일드가는 자산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